KT의 소액 결제 사건 범인 2명이 잡혔죠. 범인이 잡히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이 하나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다 끝난 건가 싶은 점도 있습니다. 최초 피해자들이 대부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 건가 했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 아파트가 많은 곳을 노렸다고요? 네, 경찰에 검거된 중국인 A씨가요, 이와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구 밀집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요. A씨는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이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지시를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를 돌아다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의 범행 기간 동선을 추적하면서 진술이 사실인지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강남권에서도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강남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사실 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경기 광명, 부천, 금천 이렇게 수도권 주로 서부 지역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서울 동작구, 서초구, 강남 그리고 이제 일산까지 피해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5일 동작구에서 87만 원, 9일하고 11일 서초구에서 227만 원, 20일에는 일산에서 6차례에 걸쳐서 178만 원 그렇게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사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지난 4일하고 5일인데 이날만 해도 지금 100건 가까이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애초 알려진 이런 피해 범위보다 훨씬 더 실제 피해가 큰 거 아니냐. 날짜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 서남부 지역이 아니라 강남 지역까지 피해가 확인되는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정확한 피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난달 5일에 첫 번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보다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5일에 첫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은 그런데 이게 7월 초, 8월 초에도 260만 원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기간만 다를 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죠. 게다가 KT 같은 경우에는 불법 기지고 접수를 차단한 9월 2일 이후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기도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9월 9일 이후에도 자신도 모르게 여러 차례로 소액 결제가 진행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